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무릎 부상은요, 가벼운 염좌부터 인대, 근육 손상,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까지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이 십자인대 파열은 프로 전문 선수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가장 심각하면서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은 환자 2명 중에 1명이 15년 이내에 무릎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이 상담 전화는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라 이제 스키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스노보드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겨울철에도 이렇게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으로 알려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겨울 스포츠가 또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하시는 운동들이 이제 스키라든지 맞아요. 스노우보드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겨울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스포츠 부상의 부위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위별 부상 발생률이 일단은 하지가 상지보다 역시 거의 2배 이상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운동 조사를 했던 내용 자체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했던 연구라서 이게 운동 선수들, 전문적인 프로 선수들의 부상률을 봤던 건데도 이 정도로 높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하지 중에서는 무릎이 0.6위권 거의 절반 정도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발목이라든지 고관절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릎 부상 중에서는 거의 50%로 많은 분율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손상으로 인해서 부상이 생기셨던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무릎 쪽의 부상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겨울 스포츠를 하면서 왜 이렇게 무릎이 많이 다치는지 그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겨울 스포츠 특히 스키 같은 이런 내려오는 슬롭 운동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흔히 이제 다치게 될 수 있는 2가지 이런 부상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에서 스키가 한쪽에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지시는 경우인데요. 그죠, 무릎으로 그냥 땅을 꽉 찍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한쪽 무릎을 이제 지탱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면서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외전, 외회전
기전의 손상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상 장면이고, 이때 우리가 다칠 수 있는 부위가 무릎에서는 무릎 측부인대,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네. 그리고 연골판까지 거의 무릎 안에 있는 주요 구조물들이 다 부상에 취약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이제 무릎 부상의 이런 이제 기전들이 대부분 이제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다치는 그런 non-contact 인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부상은 이제 스키가 꼬이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많이 젖혀지는 그런 과신전 부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뒤로 많이 젖혀지게 되면서, 그리고 같이 안쪽으로 내전, 내외전으로 손상이 되게 되면 부상 부위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 같은 후방 무릎의 중앙에 있는 핵심 인대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이 뭐 밖으로 과하게 뒤틀린다든지 안쪽으로 과하게 뒤틀리면서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이런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일단은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튼튼한 인대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릎의 구조 자체가 이런 종아리뼈, 이런 원판 형태의 종아리뼈 위에 내과, 외과와 같은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는 허벅지뼈가 얹혀져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십자인대가 중앙에서 핵심 인대로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네. 바깥쪽에서는 이제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측부인대가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인대가 이제 손상이 되기가 쉽다라는 게 이제 오늘 설명이고, 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무릎에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 저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눠볼 거고요. 십자인대 덕분에 사실은 이 불안정한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예. 십자인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한 첫 번째 사진이고요. 종아리뼈와 허벅지뼈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인대인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길이가 대략 40mm, 그러니까 4cm 정도의 길이고 폭도 1cm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얇고 이제 짧은 그런 형태인데, 이제 전내측과 후외측으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는 두 개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은 종아리뼈가 일단 무릎에서 앞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아리뼈의 전방 이동을 막아주고, 그리고 무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펴지는 그런 과신전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뼈가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이 과하게 회전되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후방 십자인대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길이라든지 폭은 전방 십자인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무릎에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좀 깊숙하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보다 더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외측과 후내측 이렇게 해부학적인 두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할은 이제 무릎을 구부렸을 때 저희가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 굴곡 동작에서 종아리뼈가 후방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후방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종아리뼈가 마찬가지로 외회전되는 이런 과하게 이제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회전 제한의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인대의 역할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인대가 뼈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십자인대를 통해서 무릎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여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던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구부러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무릎 중앙에 보이는 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앞쪽에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보다 더 뒤쪽에 있는 것이 후방 십자이기 때문에
역할은 이게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을 지금처럼 구부리는 동작에서 더 타이트해지면서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이렇게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서로 접촉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무릎이 펴질 때는 이게 허벅지뼈에 대해서 종아리뼈가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무릎 부상의 뭐 50%까지를 차지하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이 십자인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떻게 무릎의 움직임을 도와주는지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까지 오래 걸리는 무릎 부상으로 환자 2명 중에 1명이 15년 이내에 무릎 관절염으로까지 발전이 가능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자, 십자인대 부분이 파열이 됐다라고 진단을 좀 받으셨다고 합니다. 쪼그리 앉기가 안 되고 통증도 좀 심하다고 합니다. 물리치료까지는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통증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진단을 십자인대에 전방 십자인대인지 후방 십자인대인지 일단은 좀 남겨주지 못하셨는데 부분 파열로 돼서 지금 무릎이 역시 쪼그리는 동작 자체가 잘 안 되시면서 통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십자인대의 이런 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따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열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자연 그런 경과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무릎 안에 이렇게 이제 관절액이 차 있는 그런 무릎 내에 관절 안 공간에 십자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저절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무릎에 있는 이제 그런 회복을 돕기 위한 그런 혈액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 부분 파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검사도 반드시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리고 지금 기능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필요하면은 조기 수술적 치료까지 권장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얼마 전부터 무릎에 힘을 주면 아프고 붓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무릎에서 소리도 난다고 하셨고, 진통제까지는 이제 드셔보신 것 같아요. 네.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치료가 좀 필요하신 단계일까요?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50대 여자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일단은 크게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 것 같고,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무릎에 그런 이제 근력을 주는 활동에 있어서 통증이 생기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에는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말씀드리는 십자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50대로 접어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그런 연골 손상이 일단은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를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런 진단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평소에 이제 무릎에서 소리도 나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연골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관절액이 많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뻑뻑해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하고 계셨던 그런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증상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사 치료와 같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문자로 접수된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지금 새벽에 러닝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뚝 하는 느낌이 났다라고 합니다. 무릎 쭉 펴면 통증이 좀 느껴지고요. 2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무릎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러닝을 요즘 많이 하시게 되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다치거나 했을 때 물론 이제 근력이 좋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 부상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뚝하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통증까지 심하게 동반이 된 경우에는 무릎 내에 중요한 구조물인 십자인대, 연골판 그리고 관절 연골과 같은 그런 부분의 손상이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는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재파열의 가능성을 당연히 첫 번째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이전에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다쳤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증상이 생기셨다면 반드시 조기에 정밀 검사 MRI 촬영도 하시고 필요하면은 수술을 다시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쭤봐 주시는 이런 질문들이 환자분들이 흔히 여쭤보시는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고요. 네. 일단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증상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그리고 호소하시는 증상이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치는 순간에 어떤 외상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꼼꼼하게 환자분이 다쳤던 그 순간에 어떤 운동을 하다가 어떤 동작에서 다쳤는지에 대한 병력 정치가 필요하겠고요. 다치는 순간에 대부분 파핑 사운드라고 하는 이런 툭하는 느낌을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급격하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붓기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범위 운동 제한이라고 해서 스스로 무릎을 구부리고 펴올 수가 없는 그런 제한이 생기시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신체 진찰 사진이 첫 번째가 이제 라크만 전이 검사라고 해서 무릎을 90도 구부리지 않고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신체 진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의 기능 자체가 허벅지뼈에 대해서 종아리뼈가 앞쪽으로 밀리거나 뒤쪽으로 밀리거나 하는 그런 전이에 대한 안정성을 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붓기가 심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리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다치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초기 급성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좀 적당히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 이렇게 앞뒤로 밀어보는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좀 부기가 좀 가라앉고 통증이 좀 가라앉은 조금 아급성 그리고 만성 정도 상태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90도에 구부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전방과 후방으로 전이를 시켜보는 그런 검사를 함으로써 현재 밀리는 그런 정도라든지 그리고 밀리는 방향이라든지 불안한 그런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의 원인이 이렇게 십자인대로 인한 통증이 맞으신 건지 증상이 맞으신 건지 이렇게 신체 진찰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신체 뭐 검사, 뭐 진단, 네. 진찰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 외에 이제 전문적인 검사도 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소견이 확인이 됐으면 영상 검사를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흔히 하시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릎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중요한 부상이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은 저희가 기기를 이용한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첫 번째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뼈에 대해서 뒤쪽으로 후방으로 밀어주는 그런 기계를 이용한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렇게 종아리뼈가 거의 사진상으로도 많이 심하게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이 이렇게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후방의 안정성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서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전방 십자인대의 정상 소견을 MRI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네. MRI 검사는 이렇게 뼈 외에 연부 조직이라 그래서 십자인대, 인대나 연골 그리고 연골판과 같은 무릎 내에 이제 이런 중요 구조물들을 가장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최종 확진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십자인대 상태를 MRI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파열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아리뼈에서부터 십자인대가 시작해서 잘 가다가 중간에 툭 끊겨 있는 이런 전형적인 그런 파열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이게 파열은 뭔가 끊어졌다라는 거라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중요한 부상에서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제 아주 그래도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께 마음적인 그런 부담이 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맞아요. 자연적인 경과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정도는 드물게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의 후방 구조에서 이제 관절막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혈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드물지만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인 겨울 스포츠 부상의 특징이 대부분이 십자인대 완전 파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자체가 또 무릎이 많이 거의 탈구가 됐다가 들어오는 그런 손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에너지 손상으로서 복합 손상이라고 해서 연골 주변의 연골 파열이라든지 다른 내측 축부인대라든지 이런 주변 손상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에서 보시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무릎이 좌우로도 돌 수 있기 때문에 연골? 내측에 예. 있는 반월상 연골이 같이 찢어지는 이런 손상이 복합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십자인대 파열이 일단은 방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못 받았던 그런 경우라든지 또 뒤늦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방치가 됐을 때는 주변 연골의 구조들이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주변에서 보강을 해줘서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구조물이 내측 연골판입니다. 내측 연골판의 후곽부 부분이 십자인대를 대신해서 무릎에 빠지지 않도록 탈구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다 보면 내측 연골판이 퇴행성으로 파열이 점차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관절의 연골이 일찍 닳게 되면서 외상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조기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률이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위험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수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술 분야이기 때문에 수술을 늦지 않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다치기 전의 운동 능력의 거의 90%에서 거의 가장 베스트한 결과에서는 거의 100%까지도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신 회복력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열의 위험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재파열 위험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잘 진행된다면 거의 1%에서 20% 미만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파열을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수술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그래서 파열이 됐을 때 좀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수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파열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15년 이내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의 위험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수술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원장님. 네. 네. 그래서 십자인대 재건술의 네. 수술 방법은 어찌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리고 재건술을 십자인대 다시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재건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수술의 테크닉이 우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적인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네. 십자인대 상태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개를 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십자인대 파열 부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 연골이라든지 다른 관절상 연골판까지 손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인대를 이식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뼈에 터널을 우리가 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십자인대를 이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면 이게 뼈를 뚫지 않고 이런 그대로 십자인대를 이제 표면에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참 좋겠는데 네. 여전히 이렇게 수술은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뼈에 붙여주는 그런 터널 수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이제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십자인대를 다시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진이 네.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의 테크닉은 이런 뼈의 터널을 뚫는 것이 중요한 수술의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정확한 위치에 또 정확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안전하게 터널을 뚫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인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타각건이든 자각건이든 다시 만든 인대를 이제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이 순서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정해주는 그런 고정술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인대의 관절 내시경을 해서 십자인대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뼈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쪽으로 최소 절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절개술까지 같이 동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십자인대를 이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식이면 뭐 내 몸에서 뭘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걸 이식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지금 여쭤봐 주신 내용처럼 어떤 인대가 들어가는 거고 어떤 인대가 또 가장 좋은 것이 그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설명드리는 내용은 환자분의 나이와 그리고 활동 수준 그리고 동반 손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이식건을 선택하는 그런 맞춤형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가인대와 타가인대라 그래서 자가인대는 본인의 근육에서 채취하는 자기 힘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릎 수술이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무릎의 주변 근육에서 채취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타가인대는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도 기증을 받아서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 아킬레스건부터 발목 힘줄이죠. 그리고 무릎 주위에 있는 슬개건 힘줄까지 이렇게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선택이 필요하신 건데요.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가인대 같은 경우에는 내 힘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무릎에 있어서 가장 생착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착이 잘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다시 십자인대 재건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파열의 위험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자기 힘줄을 떼야 되는 부분이 공여부가 되겠는데 이제 힘줄을 떼게 되면 그로 인해서 통증이 또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해당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이라든지 그리고 근력의 약화가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타가인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본인의 힘줄을 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수술도 더 규모가 더 적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통증도 더 적고 그리고 회복력도 조금 더 빠르신 것 같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는 이제 남의 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생착이 조금 더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인대를 우리가 제공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비용의 부담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나이나 활동 수준, 이제 동반되는 손상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이런 인대를 이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여받아서 이런 인대를 이식하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런 이식해서 이제 십자인대를 재건한 재건술을 받고 난 뒤에 재활도 좀 필요한가요, 원장님? 네, 재활도 수술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은 이제 저한테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 저는 무조건 천천히 재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내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는 그런 관절 범위 운동을 회복하고 그리고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도
이렇게 천천히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겨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연골 봉합술이라든지 재생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또 천천히 재활을 함으로써 주변 구조도 더 잘 나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식한 인대가 다시 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또 역할을 해주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수술 이후 시간이 거의 6개월째까지는 인대의 강도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가 사실은 가장 인대가 강력하게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으로 해서 강도가 좀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행히 6개월 이후부터는 내 몸에 생착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인대의 강도가 점점 올라와서 이후로는 사실 더 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6개월째까지는 적어도 무리한 이런 원래 하셨던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은 최소한 6개월 이후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한 1년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이제 수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활이다라는 설명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좀 오래 걸리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 치료 방법들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0대 초반이에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준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무릎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무릎이 좀 아프고, 서 있을 때도 아픈데, 걸을 때만 아프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 무릎이 좀 아픈데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는 정확한 위치가 좀 파악이 됐는데요. 무릎 바로 밑에하고 정강이고 위에고 사이 있죠. 무릎 밑에. 네. 거기가 중점적으로 아파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통증 부위가 다행히 네. 무릎 앞쪽에 일단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저희가 수천 번씩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무릎 앞쪽에 있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힘줄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앉아 있다가 좀 일어날 때 아프고 혹시 네. 또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무리한 활동을 한 이후에 특히 계단이라든지 이런 활동한 이후에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 저희가 연골성 통증이 가능성이 좀 더 있겠는데 현재 같이 그래도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라든지 어떤 자세에 큰 차이 없이 여러 그런 순간들에서 통증이 계속 생기신다면 일시적으로 또 통증이 좀 잠깐 생겼던 그런 근육과 힘줄에 의한 염증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약물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좀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계단 내려올 때도 좀 많이 아프고요. 제가 얘기 못한 부분이 있는데 23년도 4월 달에 디스크 4, 5번이 터져가지고 허리 시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허리에 힘을 못 쓰니까 무릎에 힘이 많이 가서 좀 아픈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정확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허리의 시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릎 주변에 그런 근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이 역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우리 관절염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화에 의한 그런 관절염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를 일단은 기본 사진 같은 것을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고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첫 번째이겠고요. 당장에 우리가 위험한 정도의 그런 관절염 진행 소견이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적어져서 근력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무릎 통증이 특히 전방에 무릎 앞쪽으로 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강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력이 정강이 밑에까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육성 통증이 역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 되겠고 일단은 그래도 인근 병원에서 기본 사진 같은 것을 찍고 지금 다른 더 급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 후반입니다. 네, 70대시고. 자, 지금 어디가 무릎이 가장 좀 많이 불편하신지 이준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준영입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예. 예, 통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무릎이 어디가 일단은 언제 정도부터 불편하실까요? 이게 조금씩 그랬는 거는 한 1, 2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이거 거실 바닥에 앉았다가 일할 때는, 이거 엉덩이, 손을 짚고, 엉덩이부터 올려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때도 통증이 있고, 이래, 계단 같은 데도 좀 있다가 조금 괜찮다가, 그렇고 걸을 때도 이제 좀 괜찮다가 또 어떨 때는 아프다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못 걷고 그거는 아니고 대체로 자세는 바른 자세로 걷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도 거동을 할 때 증상은 괜찮다고 하셔서 참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그 진행이 있지 않는지 첫 번째로 검사가 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바닥에 앉았다가 이제 짚고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릎이 가장 많이 힘을 받아야 될 때 연골이 약해지면서 원래는 잘 되셨던 그런 동작들이 우리가 초기에 지금 안 되시는 증상들이 초기에 관절염 소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그동안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면 물리치료를 포함해서 지금 단계에 맞춰서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역시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약물 치료,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연세 들면서 우리가 무릎에 관절액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 더 부드럽게 윤활시켜 줄 수 있는 연골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또 먼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를 역시 얼마나 진행됐는지, 어머니 연세가 역시 있으시기 때문에 네. 잘 관리된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어도 엑스레이와 같은 기본 무릎 사진을 좀 찍어 보시고 일단은 정확한 평가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은 오늘 연락 주셨던 어머니들께서는 좀 더 연세가 좀 있는 경우인데, 지금 아무래도 겨울 스포츠 손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젊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시는 그런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시기 전날에 스키를 타다가 아마도 땅에 걸리면서 뚝소리 나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다치는 자세에 무릎이 굴곡 외반되는 자세로 꺾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다치는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여쭤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손상이 있을지 우리가 십자인대에 다치는 그런 전형적인 손상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좀 번거롭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다행히 골절이라든지 이런 특이사항은 없으셨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무릎에 역시 붓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무릎에 물을 뽑았을 때 피가 차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왔던 그런 혈관절증의 그런 증상을 보이셨고요. 네. 그래서 골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릎에 체중을 딛지 못하실 정도의 심한 통증에서는 우리가 다친 그런 병력도 그렇고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찰실에서 이렇게 라크만 검사, 그래서 전방 불안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역시나 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이제 숙련된 전문의의 그런 진찰을 먼저 받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허벅지뼈에 대해서 종아리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는 불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인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MRI 검사를 반드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무릎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피멍들이 피가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뼈에도 무릎이 빠졌다가 들어오면서 뼈에 골절까지 생기진 않았지만 뼈에 멍이 깊게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십자인대 위치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종아리뼈에서부터 잘 올라가다가 중간에 연결성이 없는 중간에 파열이 완전하게 파열된 부분을 확인했고 이렇게 우리 해부 사진 같은 걸 보셨을 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도중이 끊겨 있는 완전 파열 상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수술을 받으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십자인대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십자인대가 중간에 파열이 돼서 이렇게 파열 부위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십자인대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남은 인대를 최대한 보존해서 내 파열된 인대더라도 내 인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 줘야지 재건하는 인대와 함께 융합이 돼서 생착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술의 테크닉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아리뼈에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뼈 터널을 뚫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허벅지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이제 정확한 뼈 터널을 이제 조심성 있게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십자인대를 이식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뼈 쪽을 통해 가지고 허벅지 쪽을 통해서 종아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최소 절개를 이용해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쪽에 절개를 어느 정도 하고 인대를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에는 우리가 인대가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가상에 이렇게 재건된 인대가 있음을 알 수 네. 있고 그리고 뼈 쪽으로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쪽으로 각각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정을 터널인가요? 예, 뼈 네. 터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어. 뼈 터널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가 지름이 한 10mm 정도 됩니다. 1cm 정도의 뼈 터널을 뚫게 되고요. 그래서 뼈의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뼈 터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확인이 되는데 점점 이 뼈 터널 부분은 잘 생착이 된다면 우리 뼈로 다시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허벅지뼈 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종아리뼈 쪽에는 나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고정해 놓은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26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에 수술 전과 수술 후 네. 비교 사진을 설명을 못 결과 드렸는데요. 사진이네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이제 타각원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각원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만족도를 좀 더 높였던 경우이고 수술 후에 이제 본인의 인대를 다른 데서 떼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래도 더 적고 회복력도 조금 더 빨랐던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잘 재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요거 다음 모습 사진까지 좀 볼게요. 이제 재활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예.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이제 재활 최종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보조기와 목발을 반드시 잘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대가 이식된 인대가 생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정도는 반드시 보조기와 목발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제 2달 후부터는 목발 없이 걷기를 시작하는 연습 단계입니다. 그리고 6개월째 때 이제 달리는 운동 정도를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1년째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종아리뼈 쪽에 있는 나사, 금속 나사를 제거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피부가 또 얇고 좀 어느 정도 나사가 남아 있을 경우에 좀 도드라지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아리뼈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나사를 제거하면서 관절 안에 내시경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행히 인대가 잘 생착돼서 내 남아있던 내 인대와 그리고 이식한 인대가 서로 잘 결합되는 생착이 잘 된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는 재파열 위험이 좀 많이 적겠구나 하는 판단까지 하고 수술 후 2년째 때는 모든 스포츠들을 다 하시면서 다행히 지금 격렬한 그런 뭐 크로스핏 같은 그런 운동도 다 잘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네요. 26세 이제 젊은 환자분이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제 2년 후부터는 이제 모든 스포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원장님. 그래서 이 무릎 통증의 주범 중에 하나인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십자인대 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고 네. 파열 상태에 맞춰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수술 치료를 받으시고 좋은 결과까지 우리가 예상되는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에서 가장 정립된 무릎 수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병원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참지 마시고 또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전문의를 좀 만나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잘 모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관련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자,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